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북의 창 시작하겠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서 새 정부의 외교안보 노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해 왔는데요. 네, 그래서 이번 주 남북의 창에서는 윤석열 당선인의 외교안보 공약을 바탕으로 새 정부가 한반도에 산적한 현안들을 어떻게 풀어갈지 짚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선대위에서 대북정책위원장을 지내신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차관님, 북한의 지금 이단 무력 시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이 국제 정세가 매우 불안정한 상황인데요. 준비된 영상 보시고 잠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네. 자정을 넘어 새벽까지 온 국민의 시선을 TV 개표 방송에 고정시켰던 제20대 대통령 선거. 1987년 직선제 부활 이후 최소 격차의 초박빙 승부였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고 위대한 국민의 승리가 아닌가. 국립현충원 방문으로 첫 공식 행보를 시작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국민 상식에 기반해 국정을 운영할 것이라며 대북 정책 등 외교 문제에 대한 소신도 밝혔습니다. 북한의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행동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되 남북 대화의 문은 언제든 열어둘 것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당선 수락 5시간 만에 윤석열 당선인과 전화 통화를 갖고 대선 승리를 축하했습니다. 주요 외신들도 한국 대선 결과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보수 성향의 후보가 한국 대통령에 당선됐다며 북핵 문제와 미중 갈등 속에 한국의 외교안보 정책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AP통신은 북한의 도발에 다도히 대응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발언을 소개하면서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I think there must be a lack of creativity in the White House. So I think this is a case where the new South Korean president needs to be prepared to have that creativity.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위협을 방치하고 안보 태세를 약화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남북 관계를 정상화할 것이라며 이른바 힘을 통한 평화를 강조했습니다. 평화는 힘에 의한 상대 도발 그 억지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1950년도에 북한의 침략에 대해서 우리가 힘으로 우리 군사력으로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면 과연 그 6.25와 같은 이런 참극을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킬체인과 미사일 방어 체계, 대량 응징 보복으로 이어지는 한국형 삼축 체계 강화도 후보 시절 주요 외교 안보 공약이었습니다. 그동안 지휘소 연습 방식으로 축소 진행됐던 한미연합훈련에 대규모 야외 기동훈련을 포함시키고 사드, 즉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를 추가 배치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북핵 문제에 대해선 한미의 확장 억제력을 구축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B-52 전략 폭격기 등 미국의 핵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할 수 있는 협의 절차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선제 타격 능력을 확보하고 그 의지를 보일 때만 전쟁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식의 유약한 태도를 가지고는 오히려 더 평화가 위협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북한은 윤석열 후보의 당선 소식을 선거 결과가 나온 지 하루 만에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 등을 통해 짤막하게 전했습니다. 북한이 남한 대선에서 보수정당 후보가 당선된 사실을 당선인 이름까지 포함해 즉각 보도한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대통령 선거 직후 1년은 역대 남북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진하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초 발표한 베를린 구상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과 남북미 대화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과도하게 북한의 눈치를 봐왔다며 이제 할 말은 하겠다고 선언한 윤 당선인. 어떤 새 외교안보 정책으로 북핵 위협과 신냉전으로 인한 안보 경랑을 헤쳐나갈지 주목됩니다. 네, 차관님, 윤석열 당선인의 후보 시절 발언 좀 살펴봤는데요. 그 대북 문제에 있어서는 특히 좀 강경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 후보 시절의 그 외교안보 공약 중에서 특히 어떤 부분이 그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았을 거라고 보십니까? 우선 윤 당선인의 네. 발언이 강경했다고 말씀하시는 데 대해서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안보 위협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를 하면서 네.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은 유연하고 또 원칙에 입각해서 당당하게 풀어나가겠다. 이런 것을 이제 강경하다고 하는 것은 좀 적절치가 않은 것 같고 몇 가지만 말씀드린다면은 첫째는 튼튼한 안보, 힘에 의한 평화를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그 역사라든지 세계사를 봐도 진실입니다. 힘이 없이는 평화를 지킬 수 없다. 이게 이제 진실이고 또 하나 이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고 남북 관계의 발전을 근본적으로 제약하고 있는 이 근원을 해소를 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공약을 말씀하셨고 또 하나 이제 한미 안보 동맹을 강화하고 이를 전략 동맹으로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강화 발전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외교 노선을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가 억압적이고 폐쇄적인 그런 사회로 가는 게 아니고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선진적인 국가로 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입장에 따라서 정한 외교 노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러한 외교 노선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하고 지지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게 현 정부뿐 아니라 이전 정부에서도 주요 과제였고 또 미국 국제사회에서도 함께 노력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결과적으로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는데 그 이유는 어떻게 보십니까? 참 그건 유감스러운 일인데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은 성과가 없었을 뿐만 아니고 북핵 문제가 점점 더 악화됐죠. 강대국들이 자기 책임을 다 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제까지 보면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강대국들이 제대로 역할을 한 것은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은 이걸 미봉적으로 덮고 가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원인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비핵화 개념에 대한 합의가 없습니다. 북한이 말하고 있는 비핵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비핵화, 국제사회가 생각하고 있는 비핵화의 개념이 다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9년 2월 하노이에서 미북 회담이 결렬된 가장 큰 원인도 그 비핵화 개념 차이에서 비롯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중요한 원인은 북한 핵 문제를 대하는 주변국 그리고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국제사회가 협력을 해서 특히 강대국들이 협력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협조가 잘 안 됐던 겁니다. 한미 확장 억제력을 강화해서 북한 위협에 대응해야 된다는 게 이제 윤석열 당선인의 생각인 것 같은데, 근데 북한도 지금 전략 무기를 계속 개발하는 그런 추세에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되면 남북 간의 이제 군비 경쟁이 좀 심화되는 게 아니냐 그런 우려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글쎄요, 그건 위협이 있으면은 거의 방어책을 세우는 것은 국가의 생리입니다. 그래서 북한 핵 개발로 인해 가지고 지금 남북 간의 군비 경쟁뿐만 아니고 동북아시아 전체가 지금 군비 경쟁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런 형국이 돼 있습니다. 네, 그렇죠. 동북아시아에서 북한보다 국력이 약한 나라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핵미사일을 통해서 위협을 할 때 수수방관하고 있을 수 있는 나라가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북한은 핵미사일을 개발을 하더라도 안보가 더 위험해지는 그런 상황으로 그런 딜레마에
빠지게 돼 있다. 네. 이런 점들이 있다고 봅니다. 차관님, 이 북한 매체들이 윤석열 당선인 후보 시절에는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원색적인 비난도 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당선된 다음에 이제 짤막한 보도만 특별한 논평 없이 내놨습니다. 이 북한의 속내를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북한의 속내가 대각 짐작은 되지만은 뭐 여기서 정확히 말씀드리는 건 좀 그렇고요. 결국은 이제 북한도 사실은 우리 선거에 대해 선거 과정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했을 것이고 또 윤석열 정부가 어떤 정책을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주시를 할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출범한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논평이나 조치들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이제 과거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 쭉 보면은 정부 출범 초기에 북한이 상당히 강경한 조치들을 취했다 하는 점들이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 북한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영변과 풍계리 핵실험장 활동을 재개하는 정황이 속속 포착되고 있는데요. 북한이 최근 2차례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것도 신형 ICBM 발사를 앞둔 성능 시험이라는 게 한미 군 당국의 평가입니다. 네, 차기 정부의 대북 접근법에 따라 북한의 대응도 달라질 텐데요. 준비한 화면 보시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대통령 선거 다음 날인 지난 10일 북한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국가우주개발국 시찰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검정색 항공점퍼 차림으로 개발국을 찾은 김 위원장은 5년 안에 다량의 정찰위성을 개발 배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총 비서동지께서는 군사정찰위성 개발과 운영의 목적은 남조선 지역과 일본 지역, 태평양 상에서의 미제국주의 침략 군대와 그 추종 세력들의 반공화국 군사 행동 정보를 실시간 공화국 무력 앞에 제공하는 데 있다고 하시면서 김 위원장의 이런 행보는 한국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핵무기 개발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정찰위성 개발은 북한이 제8차 노동당 대회 때 제시한 국방력 강화 5대 핵심 과제입니다. 실제 북한은 지난달 27일과 지난 5일에도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시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가우주개발국과 국방과학원은 3월 5일 정찰위성 개발 계획에 따라 또다시 중요시험을 진행했습니다. 정찰위성은 탄두부와 대기권 재진입만 빼면 ICBM과 유사한 기술로 평가됩니다. 북한이 정찰위성 개발의 명분으로 ICBM까지 시험 발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어느 나라든 정찰위성에 탑재되는 광학 장비들은 지상에서 테스트가 다 이루어지고 결국 발사체에 탑재해서 위성을 이제 쏘아 올리게 되는데요. 전 세계가 개발하고 있는 정찰위성에 탑재되는 광학 장비들의 개발의 모습이라고 볼 수는 없고 탄도미사일 개발을 그냥 정찰위성으로 좀 포장해서 설명한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함경북도 길주군에 있는 풍계리 핵실험장 개보수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지난달 18일과 지난 4일 미국 상업위성이 찍은 사진을 비교해보면 불과 보름 전 공터였던 곳에 새 건물이 들어서 있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기존 건물이 있던 곳에도 건축용 목재가 쌓여 있습니다. 미국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는 북한이 갱도 공사 등에 상당량의 목재를 사용했다고 분석하며 풍계리 핵실험장의 새로운 활동이 감지됐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소의 제프리 루이스 국장은 북한의 핵실험 재개 가능성도 언급하며 만약 핵실험이 재개되면 대형 수소폭탄이나 새로운 전술 핵무기를 시험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 7일 IAEA 국제원자력기구의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은 북한이 영변 핵단지 안에 5메가와트 원자로를 가동하는 징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사일 발사와 같은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에 역행하는 행동을 중단하고
스스로 국제사회와 약속한 모라토리움을 유지하면서 이런 가운데 지난 7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미국 책임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中方再次呼吁美国采取实际举措来解决朝鲜的合理安全关切。 왕이 부장은 2018년 이후 북한이 대화를 위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북핵 해결은 미국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미중 관계에 대해서도 미국이 중국의 핵심 이익을 침해하고 제로섬 게임식 경쟁을 하고 있다며 직설적으로 공격했습니다. 维护的是以美国为主导的霸权体系，冲击的是以东盟为中心的区域合作架构，损害的是地区国家整体和长远利益。 미중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북한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협력을 끌어내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차관님 지난 11일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그 서해 위성 발사장을 시찰했다 이런 소식이 북한 매체에 나왔는데 사진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네, 김정은 위원장이 항공 점퍼를 입고 선글라스를 낀 모습인데요. 이곳이 바로 서해 위성 발사장입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가 가능한 곳인데요. 김 위원장은 이곳에서 대형 운반 로켓을 발사할 수 있도록 시설물을 확장해라 이런 지시를 내렸습니다. 뭐 결국 북한이 ICBM 시험 발사를 준비하는 게 아니냐, 결국 뭐 모라토리엄을 파괴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관측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북한의 이런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 북한의 동향으로 보면은 소위 그 핵과 미사일의 모라토리움을 해제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분명히 보이고 있습니다. 네. 2021년 1월 달에 8차 당대회를 했었는데 네. 거기서 발표한 게 국방공업발전 5개년 계획이라는 걸 발표를 하고 네. 전술 핵무기라든지 또는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든지 ICBM의 개발, 개량, 그리고 핵 잠수함, 그리고 그 우주에서 그 감시 체제를 만들어 가겠다, 이런 5대 전략 무기를 개발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이루어진 7차례의 미사일 발사도 그 일환으로 네. 보이고요. 지금 저렇게 김정은 위원장이 우주개발국을 가고 또 동창리 발사장을 네. 가고 하는 것도 그런 그 전략무기 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뭐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차관님, 뭐 일각에서는 북한이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을 전후로 해서 대대적인 도발을 할 거다, 뭐 이런 관측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새 정부에게는 어떻게 보면 첫 외교 시험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접근법이 좀 필요할까요? 북한이 그런 그 전략 도발을 하면은 그게 이제 그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서 금지되어 있는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북한이 그런 금지된 행위를 한다고 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기 때문에 국제법 위반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서 단호하게 대처를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새 정부가 출범하더라도 지금 새 정부 정책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그런 방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리고 국제사회도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겠죠. 네. 네. 뭐 이제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한미 동맹을 강화하겠다 그런 입장을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사실 이제 문제는 미중 갈등이란 말이에요. 네. 뭐 미국과 중국의 지금 갈등이 뭐 첨예화되고 있는데 뭐 어떤 외교 전략으로 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좀 뭐 북한을 좀 그 대화로 이끌기 위한 어떤 전략이 좀 있을 수 있을까요? 미국이나 중국이나 우리나라한테는 다 중요한 이웃이고 또 잘 지내야 될 그런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분명히 한미 동맹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 동맹에 기초한 그런 외교적 바탕 위에서 한중 수교를 했고 또 한중 간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 한미 동맹 관계하고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서로 상충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한중 관계가 그렇게 발전되더라도 한미
동맹 관계를 대체할 수는 없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관계를 잘 조화를 하고 원칙 있게 대응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그렇다면은 뭐 북한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지원 같은 아니면 이런 인도주의적 차원의 지원에 대해서는 현 정부뿐 아니라 뭐 차기 정부에서도 주요 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뭐 거의 다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취약계층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즉 그 임산부나 영유아에 대한 영양 지원. 이제 그 어린 시기에 그 시기에 필수 영양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성장에 큰 문제가 있거든요. 또 하나는 이제 북한에 이제 재난이 상당히 빈번하게 찾아오는데 그런 재난이 발생하면은 긴급 구호 차원에서 우리가 지원해야 되겠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런 그 인도적 지원이 이루어질 때는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투명성 보장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달 과정에서 투명성이 보장되는 그런 원칙이 좀 지켜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 북한이 코로나 방역 때문에 국경을 완전히 봉쇄하고 있어서 많은 그 인도 지원 단체들이 접근이 잘 안 되고 있는데 그 우리가 인도 지원을 하기 전에 이제 그것부터 풀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상황을 볼게 될 겁니다. 예. 그 뭐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남북 관계가 더 경색된 측면도 사실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뭐 차기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제 전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와 같은 그런 남북 정상이 만나서 이제 뭐 비핵화 문제를 협의하는 대화하는 그런 모습을 뭐 상상해 볼 수도 있을까요? 아직 뭐 좀 먼 얘기인 것 같긴 합니다만. 그 영상에서도 봤다시피 당선인께서는 남북 대화의 문은 열어놓겠다. 그리고 남북 대화를 통해서 긴장을 완화하고 또 상호주의와 실사구시적인 그런 입장에 따라서 상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그 우리 당선인께서 대화를 위한 대화, 보여주기식 대화는 하지 않겠다고 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정상회담을 해서 실질적인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특히 이제 북핵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면은 뭐 정상회담을 마다할 리가 없는 거죠. 우리는 북한의 그 완전한 그리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라는 그런 원칙에 입각해서 로드맵을 작성을 할 겁니다. 이걸 이제 미국 등 국제사회와 협의를 하고 그걸 이제 북한과 협상을 해서 북한을 대화에 이제 나오게 한다. 그리고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를 시작하면은 우리도 경제 지원을 하겠다. 그리고 완전한 비핵화가 되면은 남북 공동 경제 발전 계획을 추진을 해서 북한의 경제 현대화를 돕고 남북 간의 공동 번영을 추진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8일은 세계 여성의 날이었죠. 북한은 우리나라와 달리 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해놓고 전국 각지에서 성대한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올해는 여성들끼리 체육관에 모여서 오락 경기를 진행한 모습이 조선중앙TV에 소개되기도 했는데요. 북한의 38 국제 부녀절 풍경 지금 함께 보시겠습니다. 경기가 7일에 있었습니다. 여자 배구 경기가 한창인 평양 송구 경기장. 다른 한쪽에선 여성들끼리 윷놀이와 탁구 경쟁을 뜨겁게 벌이고 있습니다. 38 국제 부녀절을 맞아 조선 사회주의 여성동맹 회원들이 모여 단합대회를 가진 건데요. 묘명원들의 열광적인 응원 속에 진행된 다채로운 유희오락 경기들도 경기장의 분위기를 거저시켰습니다. 평양 개선문광장 무도회에선 한복을 차려입은 여성들이 총출동했습니다. 평양 명류관 식당은 여성 손님들에게 최고급 요리를 제공했습니다. 한 가지 요리라도 더 성의를 기울여서 맛보게 하자는 것이 우리 요리사들 마음입니다. 뜻깊은 오늘 우리 여성들을 한껏 위해주고 싶습니다.
함흥과 원산 등 지방 곳곳에서도 국제 부녀절을 축하하는 화려한 공연이 열려 여성 관객들을 맞았습니다. 화력발전소에서 밤낮 없이 단열 벽돌을 만들었다는 현옥주 씨. 조선중앙TV는 이렇게 직장에서 큰 공을 세운 여성들을 집중 조명하기도 했는데요. 경의하는 청소년들께서 2021년을 빛나게 결성하는 데 공헌하였다고 저같이 평범한 여성들을 몸 가까이 불러주시고 수확량을 5톤 이상 늘렸다는 농민 김금옥 씨도 축하를 받았습니다. 여성이라면 누구나 북한 여성들은 일터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역할에 충실해야 하는데요. 저처럼 이렇게 행복한 여성이 또 어머니가 어디에 있을까 정말 꿈만 같습니다. 자식을 더 훌륭히 키워서 자국 앞에 떳떳이 내세우는 데서 어머니의 번번을 다하겠다는 그런 생각뿐입니다. 노동신문은 3.8 국제부녀절을 맞아 여성이 없으면 가정과 사회, 조국의 미래가 없다면서 여성의 책임을 항상 자각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가 평양 골프장 관광 상품을 홍보하고 나섰습니다. 골프를 친 뒤에 호숫가에서 낚시도 즐기고 근처 관광지를 둘러보는 상품인데요. 국경 개방 이후 외국인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려는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태성 호수를 따라 펼쳐져 있는 평양 골프장. 18개 홀을 갖춘 북한 최고의 골프장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听说平壤高尔夫球场不仅是球场好，而且为高尔夫球迷和游客服务的服务设施也很漂亮。 최근 여명 골프 여행사의 관광 상품을 소개하는 기사가 북한 대외 선전 매체에 실렸습니다. 푸른 잔디 위에서 골프를 치며 시작하는 관광 상품. 그 후엔 호숫가에 앉아 낚시도 즐길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골프장 주변에는 유적지도 있어서 함께 둘러볼 곳을 추천하는데요. 고구려 벽화가 그려져 있는 고분들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도 지정됐다고 합니다. 강서 세무돔의 벽화는 고구려 회화 예술의 최고봉을 이루는 골짜기일 뿐 아니라 세계 문화보물고에 크게 이바지한 우리 인민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의 하나입니다. 또 강서 약수 공장에 들러 천연 탄산수를 꼭 맛봐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평양 골프장 숙소는 탁구장과 당구장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어 한 번 오면 떠나고 싶지 않을 정도라고 북한 매체는 선전합니다. 외국어가 능통한 직원들이 손님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도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2년 넘게 국경 봉쇄가 계속되면서 다음 달 예정됐던 평양 국제 마라톤 대회도 취소된 상황. 이런 가운데 북한 매체가 골프 관광 상품을 선전한 건 국경이 열리게 되면 대북 제재를 받지 않는 관광 사업에 발벗고 나서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요즘 북한행이었습니다. 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한 가운데 일선 학교에서 새 학기가 시작됐는데요. 학생들이 등교를 하고 있지만 혼란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이 새 학기에 설레는 분위기는 학교에서 찾아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탈북 청소년들이 다니는 학교는 어떤 상황일까요? 최혜원 리포터가 다녀오셨다고요. 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다음 학교라는 곳에 직접 다녀왔는데요. 탈북 학생뿐만이 아니라 중국에서 태어난 제3국 출생의 탈북민 자녀들도 함께 생활을 하는 학교였습니다. 네, 이 학교가 다른 탈북민 학교랑은 좀 다른 점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남한 출신의 학생들도 함께 섞여서 꿈을 키워나가고 있었는데요. 나이와 출생지에 상관없이 수준별 눈높이 교육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청소년들이 모여 작은 통일을 만들어가는 현장으로 지금부터 함께 가보시죠. 서울 서초구의 한 공원. 청소년들이 모여 열심히 몸을 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
왼손 앞으로 뻗고 당겨주세요. 자, 시선은 반대쪽 보고. 탈북민 대안학교인 다음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인데요. 운동장이 없어서 인근 공원에서 체육 수업을 하는 겁니다. 학생들하고 이렇게 좀 같이 경기에 임하면서 좀 친근하게 빨리 좀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되고 있어서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1년 개교한 이 학교의 전교생은 모두 40여 명. 탈북 청소년뿐만 아니라 탈북 여성이 중국에서 낳은 제3국 출생의 탈북민 자녀들도 다니는 학교인데요. 저는 북한에서밖에 안 해봐가지고 북한에서 진짜 영어 공부를 거의 안 했기 때문에 여기 와서 ABC부터 시작했고 좀 영어를 좀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같이 놀거나 또 활동할 때 재밌는 것 같습니다. 이 학교에선 다른 탈북민 대안학교와 달리 남한 출신 학생들도 같이 어울려 수업을 받고 있었습니다. 다른 출신들이라서 좀 많이 다를까 봐 걱정을 했는데 한국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북한에서 온 친구들은 그냥 사투리만 좀 섞여 있고 말은 똑같으니까 크게 소통하는 데는 다 괜찮았던 것 같아요. 다양한 출신의 학생들이 함께 공부를 하고 있는 다음 학교. 서로의 다른 점을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학생들과 함께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수학교사인 김화평 씨. 오랜만에 시작되는 대면 수업을 앞두고 수업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수업 때만 만나게 되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같이 생활하다 보면 학생들 표정도 볼 수 있고 좀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전혀 모르니까 학생 관리하는데 좀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수업이 시작되자 학생들이 점점 강의에 집중하는데요. 어려운 내용이지만 막힘없이 질문에 답변합니다. 어떻게 푼다 목소리는 물어본다. 움직이는데 그치 걔네들 인터뷰하는 거야. 스스로 올라가는 거. 맞아. 제가 워낙 내향적인 사람인데 근데 우리 학교 내의 분위기가 되게 화목해가지고 점점 외향적으로 변하는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학교에선 수업만큼이나 학생들 생활 지도에도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선생님이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새로운 얘기들도 많이 해주시고 하고 싶은 걸 먼저 우선시해야 할지 그런 부분에서 선생님이 조언을 많이 해주세요. 다양한 출신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 시행착오를 덜 겪도록 선생님들은 밑거름이 되고 싶을 뿐입니다. 20%가 남한 청소년이 있습니다. 저희 학교의 통일 비전을 보고 옵니다. 남다른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런 사고의 다양성. 그래서 저희 학교 지금 남한에 있는 학생들은 정말 공교육에서도 잘 생활을 하다가 학교의 의미를 두고 온 학생들이에요. 학생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아마 진로에 대한 고민일 텐데요. 자신의 꿈을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학생들은 어떤 꿈을 키워나가고 있을까요? 중국에 있을 때 엄마가 탈북민이라는 이유로 학교 폭력을 당해야 했던 이자옥 양. 힘들 땐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던 선생님들을 지금도 원망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왕따를 당했어요. 되게 심했어요. 저 같은 배경 그런 사람 별로 없으니까 좀 학교 폭력을 많이 당하는 거죠. 제가 어릴 때 좋은 선생님이 만난 적이 없어가지고 중국에서는 선생님들 그렇게 배려해주지는 않아요. 이자옥 양은 상처를 보듬어주는 선생님들을 만나고 새로운 꿈을 가지게 됐는데요. 힘든 상황의 학생들을 외면하지 않는 훌륭한 교사가 되고 싶다고 합니다. 좋은 선생님이요.
지식뿐만 아니라 학생들한테 마음 건강까지 다 해주고 싶은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하지만 아직 부족한 한국어 실력이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한국어로 그거는 쉬운 것도 있고 살짝 어려운 거는 좀 이해 많이 가는 거예요. 자오기 정도면 충분히 한국 대학교에서도 소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 이런 중국어를 배워서 중어 정문을 듣는 거야. 네. 그렇기 때문에 어드벤처를 너가 가지고 들어가. 그 길을 걷기 위해서는 어떤 스텝들이 필요한지까지만 옆에서 알려주고 있고 그 학생이 적성에 맞게 그 진로를 택할 수 있도록 더 넓은 그림을 그려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낯선 땅에 와서 새로운 꿈을 키워가는 학생들. 함께 어울려 배우는 이 학교에서 남쪽이냐 북쪽이냐 서로의 출신지는 의미가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게 바로 작은 통일이 아닐까요? 네, 우리는 선거 때 여러 명의 후보 중에서 한 명을 선택하죠. 그런데 북한은 단 한 명의 후보를 놓고 투표를 하는데 100% 가까운 투표율의 반대표는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선거 제도가 유지될 수 있는지 남북의 썰 주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북한에서는 그 유권자의 99.99%가 투표에 참여를 하고 뭐 찬성은 또 100% 찬성이라면서요? 그러니까 북한 선거표 자체는 단일 입후보자거든요. 그러니까 선거날 가서 그거를 선거함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반대 기표 자체가 없습니다. 이거를 안 한다고 하는 사람 자체는 이게 일종의 위법 행위를 넘어서 정치적으로 분석을 하는 거죠. 이 주민증 요 한쪽 깃대기에 이 스카치 테이프 같은 거로 번호가 적혀 있어요. 번호는 뭡니까? 이게 선거 투표하는 순서예요. 가장 최근에 있었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최룡해 같은 그런 핵심 인물들이 이제 대의원에 선출이 됐는데요. 북한의 그 최고인민회의 그 대의원들한테는 어떤 권한이 주어집니까? 행사권이라는 게 어마무시하다고 합니다. 사회 제도 자체를 더 원활하게 지키기 위한 권위를 행사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 들었거든요.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노동당이 주관하는 그런 행사에 나와서 이제 당원증을 들고 이렇게 투표하는 모습. 이것도 사실은 투표 행위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전에 이 회의 구성 자체를 짜요, 각본을. 일종의 이런 퍼포먼스인 거죠. 개인이라는 존재 자체를 사회를 단단하게 하기 위한 거인돌이라고 생각을 해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북한 각 지방에서 봄철 도시 환경을 가꾸는 위생 월간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화초를 키우는 손길이 바쁘다고 하는데요. 마지막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남북의 창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